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다가 우선 단계를 잠깐 마무리했던 게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여기 11번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와 관련돼서 TAT 2급에서 여러분이 지금 번호 순서대로 부속서류들을 좀 봤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항목이 여기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하는 탭에 그 부속서류를 작성하는 걸 배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속서류 중에서는 지금 첫 번째 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제가 네 가지 있다 그랬었어요. 첫 번째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이라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받았을 때요 54번 부가세 유형을 선택했던 불공사항을 집계해 놓은 것이라고 했었고, 제가 이와 관련돼서 교재에서 설명한 것 이외에 기출문제에서도 우리 한번 지난 시간에 연습을 해봤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편적으로 원재료를 사갖고 왔을 때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항목으로는 공통매입세액이라고 나와 있고요. 공통매입세액에는 안분내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분내역. 이 안분내역의 뜻은 공통매입세액, 즉 과세와 면세 외 공통으로 사용되는 원재료가 됐던 기계장치가 됐던 차량 운반구가 됐던 그 면세, 그 다음에 과세 해당되는 부분을 나누어서 면세 처리하는 걸 연습했던 거예요. 근데 안분내역이란 용어 뜻 자체가 얘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발생한 내역을 신고할 때는 여기 예정신고 내역에서는 여기 안분내역이라는 데다가 입력을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똑같이 공통매입세액, 이번에는 정산내역이에요. 정산내역은 예정신고가 아니라 확정신고 때 위와 같은 항목들을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 있으면 여기다 놓고 계산을 해주세요. 이런 내역이었고, 특징은 안분내역에 있는 것 포함해서 정산내역은 확정신고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제1기 그 다음에 또는 제2기 전체를 갖다가 계산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주고 난 다음에 예정신고 때 한 부분을 역으로 차감해주는 그런 신고 방법이라는 거 설명해 드렸고,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기출문제에서 설명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해드렸었어요. 자, 지금 전 해야 될 내역은 네 번째 거에 해당되고요. 이 네 번째 거는 납부 또는 환급 재계산이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재계산 납부환급 세액 재계산, 얘는 어떤 경우에 얘를 갖다 해주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얘도 우선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인데요, 얘는 확정신고 때만 작성합니다. 확정신고 때만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들만 여기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였었죠. 그 다음에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할 때는 좀 룰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거기 교재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우선 공통매입세액에서 계산을 한 것일 것. 여기서 계산을 공통매입세액 여기 위에 2번, 3번 해당되는 거에서 계산을 했던 내역들인데, 단발성으로 이때 계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라면 여기 확정신고 때 그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달라고 해서 제목이 재계산이라는 용어가 붙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감가상각 자산들은 보편적으로 단기간 사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장기간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 감가상각 대산을 취득할 때 발생했던 매입세액은 그 감가상각이 끝나는 아니면 처분되는 기간까지 반복해서 이 계산을 해 주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재계산할 때
그 룰이 있다 그랬었어요. 룰이 어떤 룰이 있었느냐면 우선 면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그 판매된 금액을 얘기하는 건데요. 걔가 5% 이상 증가하거나 5% 이상 감소했을 때 그때 계산하지 아무 때나 막 계산하지 말라고 한다는 뜻이었었죠. 그래서 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가하거나 5% 이상 감소했을 때 이거 계산해 주세요. 근데 이 5%는 직전 직전 기를 기준으로 해서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5%를 이것 이외에 좀 특이한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면 지금 공통매입세액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해야 되겠는데 얘 면세 비율을 비교하는 대상이 직전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요 직전기가 없어요. 즉 이번에 새로 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회사인 경우에는 직전기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럴 때는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못한단 말이죠. 이건 어떤 경우요? 그래서 신규 사업을 했을 경우 신규 사업자는요 이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할 수 있는 항목이 없더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이번에는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얘는 무조건 하래요. 무조건. 언제?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러면 세액은 얼마겠어요? 부가세액은 대상금액이 500만원이겠죠. 시험 문제에서는 공급가액으로 문제를 내줄 수도 있고 세액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은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해주겠다 안해주겠다 그거 계산하는 건데 부가세법에서는 세액이 500만원이면 이건 큰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500만원 세액이 넘어가는 것들은요 5%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면세 비율 5% 따지지 않고 얘는 무조건 여기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거 납부환급세액을 갖다가 재계산해야 되는 경우를 하나 예를 들고 있는 거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이번에는 공급가액이 50만원 공급가액이 50만원이면 세액은 얼마겠습니까? 세액은 5만원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면세 비율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계산하지 말래요. 골치 아프다고. 즉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그 세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내용들 중에서 아무래도 지난 시간에 보셨을 때 얘에 대해서 문제가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고 얘가 나오면 제대로 이해하면야 금방 풀겠지만 내용이 좀 낯설은 것들이 있어서 여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에 대한 거 항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은 확정신고 때만 한다. 그리고 해당되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일 때만 한다. 그 다음에 면세비율 룰은요. 면세 그 비율이 공급가액 비율이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하는데 5% 이상 증가 감소는 뭐 어디 걸로 따진다? 직전기로 따진다. 근데 직전기가 5년이 안 됐다면 전전기 그걸 따졌을 때 만약에 5%가 차이가 나면 그걸로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자인 경우는 직전기가 없기 때문에 환급세액 재계산 할 필요 없다. 공급가액이 5천만원, 즉 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5%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계산한다. 만약에 공급가액이 50만원, 세액은 5만원이라면 얘는 면세비율 높다 작다 할지라도 하지 않는다. 왜? 세액계산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부가가치세 그나마 TET 2급에서 부속서류 작성하는데 조금 약간 난이도가 있다거나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건데 뭐 이거 따지면 옛날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고차함수라든지 로그라든지 무한함수라든지 미분적분 계산하는 것보다 아주 쉬운 거예요. 아 그때도 아예 안 했다고요?
그래요? 그럼 이번에 넣는 것만 어디에다가 입력하는지만 잘 구분해서 용어하고만 구분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참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은지라 또 까먹었을까봐 높아심에 여기서 관련돼서 알아야 될, 기억해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경과기간. 경과기간은 부가가치세 1기, 2기, 즉 6개월 단위로 경과기간을 계산해 주세요. 그랬었죠. 취득한 그 기수는 무조건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신고하는 기수는 무조건 뺍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 거는 집어넣고 뒤에 거는 빼주세요. 그게 경과 그 과세 기간이라는 용어로 쓰여진다는 얘기죠. 경과 과세 기간 계산할 때 경과 과세 기간은 어디서 쓰여요? 여러분 교재 391페이지 재계산 내역에서 있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여기 납부환급세 재계산할 때는요, 우선 그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축물 이 두 가지에 대한 상가율은 5%라고 제가 미리 얘기해 드렸죠. 기수로 따지면 5%가 100%가 되려면 20번이 필요해요. 그러면 연도수로는 10년이 필요할 것이고요. 기수로는 20기가 필요하겠죠. 건물 구축물에 대해서는 요 계산을 갖다가 10년 동안 하래요. 즉 기수로는 20기 동안만 재계산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기타라고 기타 자산은요 상각률이 25%를 적용해요. 그럼 25%가 100%가 되려면 4기수가 필요하겠죠. 연도수로는 2년, 기수로는 4기가 필요해요. 요 기간만 여기 납부 환급세에 재계산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 열심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교재 759페이지를 펴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기출문제가 나와 있어요. 교재 여기 지금 내용에서는 이 내역들이 설명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은지라 기출문제 갖고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한다는 얘기죠. 759페이지 기출문제는 44회네요. 아, 이름 글씨들이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자, 그 다음에 화면은 기출문제 이제 여기 지울게요. 기출문제는 44회를 갖다가 불러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우고요. TAT 2급에 해놓고 2000번대 44회 지코닉스라고 하는 회사네요. 지코닉스. 자, 확인해서 불러오시고요. 자, 여기서 매입세액 불공제네요. 얘를 클릭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탭 4가지 중에서 오늘은 여기 맨 끝에 있는 5번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 클릭해 봐 주시고요. 자, 기간은요 1기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 날짜가 6월, 3월, 10월 아니 4월이지 참. 자, 문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본 문제 하나요. 제코닉스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료 1은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 구입 내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료 2는요. 2021년 1기 및 2021년 2기 제품 매출 내역이라고 나와 있고요. 기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로 해보시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무엇인가 봤더니 1번 공통 매입세액 지계산을 하여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작성해 보래요. 자, 그럼 여기 신고 기간은 며칠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2기 확정이라 그랬으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의 상황이 되겠네요.
자, 계산식은 F2 눌러서 이거 구분 해당 재화 매입.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44회제 자료 1번에 공통매입세 공통매입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 납부환급세액 지계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라 했었죠. 그러면 첫 번째 건물은 감가상각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계장치는요, 얘도 감가상각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는 감가상각 하나요? 하지 않나요? 그럼 얘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문제에서 이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렇게 하나를 틱하니 끼워 넣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여기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요 밑에 화면 자료 보세요. 교재가 불편해. 자, 여기 클릭을 했더니만 여기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는 요 밑에 나와 있어요. 요 밑에 그 메시지 보시게 되면 건물과 구축물에 해당되면 1번 누르세요. 기타 그 감가상각 자산일 때는 2번 누르세요. 자, 주어진 문제에서 우리 지금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구축물에 해당되니까 1번을 이렇게 입력 띡 하고서요. 그 다음에 구분은 뭐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구분은 건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건물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구분은 여기다가 건물. 자, 건물 얼마에 매입했어요? 여기 공급가액을 써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계산하려고 하는 건 지금 세액이기 때문에 세액 1000만원을 이렇게 입력해달라는 얘기였었고요. 바로 요것 때문에 건물에 대한 체감률, 감가상각률은 우리 몇 퍼센트 적용하게 됐죠? 5%? 예. 경과된 과세기간, 이거 계산할 줄 모르면 숫자를 입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경과된 과세기간을 갖다가 계산하는 걸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여기는 저 보편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다행스럽게 이 5손가락 안에 꼽혀요. 2019년 6월 25일이면 1기, 2019년도에 1기 확정기간이죠. 한 기 무조건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19년 2기 확정 있죠. 그래서 2기도 있고요. 2개 지나갔고, 2020년에 2개가 또 있죠. 그리고 얘는 지금 2021년 1기, 2기 확정, 2기 확정이라면 1기 확정도 하나 지나갔죠. 총 몇 개 지나갔어요? 그래서 5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경감률은 지금 현재 75%, 25%가 경과됐다는 뜻이겠네요. 자, 그렇게 계산이 됐고요. 자, 뭐라고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1기하고 2기하고 저기 자료 2번을 보세요. 자료 2번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75% 경감률 나온 옆에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이라고 되어 있죠. 가로해 놓고 사용 면적도 해당되는데 우리는 공급가액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자, 교재에서는 759페이지에 직정 기수는 1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고하는 기수는 2기예요. 그러면 2기에는 면세 비율이 40%죠. 근데 직정 기수는 면세 비율이 몇 %라고 나와 있나요? 그럼 차이가 5% 넘죠. 그러면 납부환급세액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몇 %가 면세 비율이 증가했습니까? 물어보고 있잖아요. 15%가 차이 났죠.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자, 다시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부가세 대급금 생각하셔야 돼요. 매입세 부가세 대급금은 빼줘야 되겠어요? 더해줘야 되겠어요? 면세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 매입세 건물 살 때 지금 매입세 1000만원 냈던 것 중에서
여기에서 계산되는 그 금액만큼은 면세 비율이 증가했으니까 부가세 대급금 그만큼 공제 안 해주겠죠. 매입세액을. 그럼 대면으로 빼야 되겠죠. 이해되심? 안 되심? 거기 끄떡거리는 것 같으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면세 비율이 15%가 증가했다고 입력을 하게 되면 금액은 112만 5천원 이렇게 계산이 됐죠. 그죠? 그럼 얘 분개해 보라고요. 분개하면은 지금 얘는 면세 비율이 증가했으므로 매입세 그만큼 공제 더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부가세 대급금 쓰시고 차변에 건물 이렇게 써주시는 거란 뜻이에요. 분개할 때. 자, 그러면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봐요. 두 번째 거는 주어진 자료가 기계장치였었어요. 기계장치는 기타죠. 그리고 용어는 기계장치라고 써주시고요. 매입세액은 500만원이네요. 자, 기계장치는 기타 삼각자산이니까 체감률은 25% 선택하시고요. 얘는 며칠날 구입했어요? 2020년 3월 5일이면 1기, 2기 다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올해 또 2021년 1기까지 들어가죠. 그럼 총 경과 과세기간은 몇 개예요? 3. 자, 경감률 나왔고요. 자, 비율은 똑같죠. 지금 이거 항목에 대해서 면세 적용 비율은 15% 똑같이 적용해 주시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면세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 밑에 합계된 금액 131만 2,500원 얘는 다 지금 부가세 대급금을 더 차감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어디 한번 자, 금액은 제대로 입력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거기 평가 문제를 갖다 이제 입력을 해 놓은 결과 어떤 게 있었는지 보자고요. 1번 공통 매입세액 재계산을 해서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작성하세요. 지금 이거 작성된 지금 상황이고요. 두 번째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세 공통 매입세액 계산 결과를 반영하세요. 자, 얘는 일단 저장해 놓으시고요. 계산은 정확하게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신고서에서요. 2기 확정이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이 결과, 계산된 결과가 지금 어디 나타나고 있습니까? 얘는 지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이 항목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매입세 불공제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클릭해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에서 작성했던 금액 밑에 첨부 서류 얘에 대한 결과가 여기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여지껏 그랬던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여러분이 손대서 입력하거나 작성하지 않았어요. 자료만 잘 입력하시게 되면 얘네들은 반영된 거 확인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관련 회계 처리를 일반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해달래요. 그러면 우리 일반전표 입력 클릭하셔서요. 날짜는 12월 31일로 아까 우리 재계산됐던 금액 중에서 차변에 뭐였었죠? 아까 건물 차변의 건물은 얼마가 증가했었어요? 매입세 공제 없었네. 금액 계산된 게 112만 5천원 이렇게 됐었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주셔야 된다고요? 부가세 대급금으로 해서 112만 5천원 해주시고 또 차변에 뭐 이번에는 해주셔야지 돼요?
기계장치 해주셔야 되죠. 기계장치는 금액이 얼마였답니까? 187,500원. 187,500원. 이거 이렇게 크냐? 187,500원. 대변에 대원은 똑같이 부가세 대급금을 해서 187,500원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입력을 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재계산과 관련돼서는 차후에 여러분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복습 몇 번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던 이 내용이 왜 그 납부세액을 재계산하고 이렇게 세액이 바뀌었을 때 이 금액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입력했었어요? 책이 앞에 있어요. 여기 차변에다가는 건물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112만 5천원 이렇게 해놨었고, 지금 면세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을 공제를 못 받는 거죠. 이만큼은 대급금을 112만 5천원만큼은 지금 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즉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공제를 못 받는 이 계산이 될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면세 비율이 어떨 때 있어요? 증가했을 때는 여러분이 이해하셨던 것처럼 면세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부가세 대급금 우린 더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대변에 여기 건물에서 매입세 1,000만원 해놨던 것 중에서 이만큼을 지금 오히려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부가세 대급금이 줄어든다는 뜻은 부가세 예수금 있는 거 부가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뜻이죠. 근데 반대인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이번에는 면세 비율이 이거 똑같은 15%만큼 감소했다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면세 비율이 감소하게 되면 이 금액은 마이너스로 떠요. 마이너스로 뜬다는 뜻은 그만큼 공제해 줄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란 말이죠. 여기 플러스는 부가세 대급금 공제가 안 되니까 부가세 이만큼 더 내야 된다는 뜻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뜨게 되면 차변에 그만큼 공제해 줄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하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또 써주셔야 돼요. 대급금 오히려 112만 5천원 이렇게 되고, 그럼 대변에는 뭘 빼주겠어요? 건물을 빼줘야 되겠죠. 건물을 112만 5천원 이렇게 써줘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거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20기 20기면은 1기 2기 부가세 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부가세 기수가 1년에 2번 있죠. 그러면 연수로 따지면 몇 년이란 얘기예요? 10년 동안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되거나 말거나 그냥 더 이상 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몇 기? 4기. 연도수는 2년. 이것도 왜 설명이냐면 아까 여기에다가 경과된 과세기간이라든지 체감률 요거 여러분들 직접 선택하고 입력하셨잖아요. 그죠? 이거 모르게 되면 이거 계산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는 의미, 용어들의 의미하고 입력하는 거 한꺼번에 다 설명해 드렸고, 부가가치세 이론에서도 요거 말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배우시는 거면 잘 이해를 해 두시라고 설명을 해 드린 것이에요. 자, 그리하여서 759페이지에 기출문제로 여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마무리를 해 드렸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아까 시작했던 여기 매입세액 그 불공제 내역들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탭 4가지에 대해서 제가 기출문제까지 포함해서 하나씩 지난 시간까지 포함 다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랍니다. 자, 요거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또 어디로 바꿔주셔야 될까요? 우리 또 작업해야 되니까 2100번이었나요? 2100번으로 회사 다시 바꿔주세요.
자, 지금